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방송 안에 있는 컬럼을 하나 보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새 회장님의 컬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새 회장님은 저희 영주방송에 컬럼을 오래전부터 아마 꾸준하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조금새 회장님은 지금 부산에 계시면서 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계셨고, 전직으로 부산교총 회장을 지냈고, 현재 학교 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이기도 하십니다. 전번에도 한번 제가 우리 회장님의 컬럼을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나 한번 컬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컬럼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피아, 당신과 나,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석연치 않는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도덕성, 국민통합 주택 문제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해 180석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었으나 국가 통합과 국민들의 정서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 추구와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국정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추미애 장관은 아들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로 지휘권 발동, 윤석열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 해제법 등으로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하자가 많은 박범계 의원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참. 정말 답답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신고에서 누락시켰고,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였고,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조국 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 연속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저희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안중에 얻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정권 연장에만 몰입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인사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강요들 중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장관은 하나도 없었는 것 같다. 이렇게 무능한 강요들을 전면 배치하다 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 경제와 주택의 문제이다. 지금 국가부채는 가계부채 1940조 원, 기업부채 2112조 원으로 전체 민간부채가 4052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버렸다. 일본이 과거 기록한 최고치 72%, 미국이 2008년 기록한 98.6%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 부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133조 원이 추산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충당 부채가 939조 원을 합하게 되면은 총 부채는 6,12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 역시 가히 살인적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하였고 일반 근로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금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36년이 걸린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불법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바른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의 PR을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행동이 저변에 깔려 있다. 참 이 사람은 문재인 사람 아닌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도입과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15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왜 참패했는지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백서를 내어놓고 당의 쇄신 방안을 정한 후에 지도 체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이 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비대위만 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제1야당에 걸맞지 않는 패배의식의 발로이다. 마치 해방 후 좌파 세력이 외세에 의존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103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한 공당이 당대표 한 사람 배출할 수 없는 실상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비대위원장 영입에 하필이면 과거 동해은행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비리 사건 연루와 좌파 정당과 보수 정당을 넘나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다 5회 선출되었고 과거 문재인 정권 태동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참패의 주역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모습에 많은 당원과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신 좀 차리라. 김종인 위원장의 국회 상임위원장 포기와 잘못된 정책 추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정책 추진 실패는 국회 개원 초기 여당의 법사위원장 차지로 야당 몫인 국회 상임위원장 7석을 포기한 것이다. 7석을 포기한 것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더라도 예결특위위원장, 국토위원장 등 위원장 7석을 확보하였다면 공수처법, 공정거래 3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은 허무하게 통과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인은 정말로 국민의힘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실현 불가능한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과 기업 규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김종인 위원장의 갈짓자 행보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실상 방관한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엄청난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세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사과 발언은 순서가 틀렸다. 자기가 할 몫이 아닌 걸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자기 개인의 말이지, 국보에 있던 그런 걸 사과하는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정말 눈꼴 삼으라요.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 12월 15일 영의도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는 사과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에는 정견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면서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와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하여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고 사과하였다. 물론 전직 두 대통령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국정농단에 비하면 조적지혈이다. 김종인 들어봐라. 조적지혈.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한 자신의 잘못을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다소 잘못을 언급한 것이 인간적인 도리며 사과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참, 어디 참 구해도 저런 사람을 구해가지고 아이고 국민의힘도 보면 국민의힘 배지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 창피하지 않는가 봐. 김종인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의 보기에 PR을 구분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작금 김종인 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저분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지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고 있다. 금년 보궐선거에 경쟁력이 전혀 없는 인물을 수시로 거론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을 총결집해야 승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철수 국민당 후보를 적대시하고 있다. 만일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 3자 구도에서 보수 세력의 분산으로 필패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장담하고 있다. 또한 보수 세력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당 인사라는 말로 경원시하는 것은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야당의 집권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거 나쁜 짓이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 103개가 지금 왜 이런 사람을 떠받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김 위원장은 조속히 국가를 위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하길 바란다. 이것으로서 우리 조금세 회장님의 칼럼을 마치는데요. 정말 국민의힘 103개의 배지들은 정말 이 김종인 위원장 처리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조금서 회장님이 지정하고 있는 거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어요. 이 칼럼 영주방송의 칼럼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신 좀 차리시오. 지금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저는 지금도 품고 있다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130여 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고. 지금 저 소송 뒤집어지면 어쩔 건데. 전부 문재인의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패거리들은 말을 안 해도 맞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의혹이 있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나중에 조사해보고 없으면 고마이지. 고마일 리가 없어요. 지금 의혹이 아주 진실에 가까운 의혹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야. 그 의혹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인천의 민경욱이 대전의 김소연이 그 말썽 제직에 부정선거 의회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당협위원장에서 잘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여기. 국민은 전부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종인이 주호영이부터 가리고 그 저쪽에 임원진들 전부 다 전번 탄핵에도 관련 없고 한 쌩쌩하고 새술은 새벌에 담듯이 원래 초선 의원으로 깔끔한 초선 의원으로 자리 몇 가도 돼요. 오히려 나아요. 그 어디 일 갔다 저리 갔다 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지지받지 못해요.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도 어쩌면은 정말로 반란표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정치를 어디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 자기 대통령 같이 하시면 다행이지만 영창을 보내놓고 지금 1386일인가 오늘 그렇게 지금 있는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제가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바꿔가지고 이번에 선거했으면은 좋겠어요. 저 생각은. 조영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판사로서 법률적인 얘기 한번 했어요? 헌법 84조 언급 안 했는 거 얘기했나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중앙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최대 목표가 정권 창출인데 정권 창출해놓고 정권 창출 적과 같은 뜻으로 자기 당이 배출해놓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이야? 그래놓고는 끼 나갔다가 또 얼어 죽을 만하니까 또 끼 돌아가지고 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하고 그게 무슨 지조가 있어? 지조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척하니 자리 차지해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별로 미련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욕심도 별로 없어 보이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그만 이제는 한계를 느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거라도 수고하셨으니까 물러나시고 새로운 지도부를 앉혀주시는 게 정말 그나마 당에 이바지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호영 의원 잘 들으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